네, 여러분들께 숨은 황금을 찾아드리는 보물섬의 정말 보석 같은 코너죠. 보험의 지침서와 같은 코너 보험의 정석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석 손해사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의 김정석입니다. 오늘 네. 3교시도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숨은 보물 찾을 준비 되셨나요? 됐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네. 오늘 보험의 정석 3교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는 수술 기초 과정 했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심화 과정 준비하셨다고요? 예, 오늘 공부할 내용을 목차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화 과정인데요. 먼저 수술에 대해서 암 수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보험금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쉽고 또 좋은 정보 주셨다고 호평을 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은 암 수술 준비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 몹시 두렵고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워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라고 하는데요. 앵커님 그렇다면 암으로 치료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주변에요? 네네.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암 하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질병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정말 주변에도 좀 계시고요. 나도 괜찮을까 덜컥 겁이 날 때도 가끔 있어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암은 더 이상 드라마에서나 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만성질환과 같은 병이죠. 맞아요.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를 봤을 때 31명당 1명이 암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30개 정도의 좌석이 있는데요. 이 버스 한 대당 1명이 암으로 치료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치료도 많이 힘들지만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될 때 우리는 보험을 준비해서 보장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앵커님 그러면 네. 암수술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암으로 인해서 수술받는 거 다 아닌가요? 예, 근데 보험회사는 좀 다른 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 제가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걸로 좀 표현해 봤는데 예. 보험회사는 합병증 수술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 종양을 제거하는 직접 치료 목적일 때만 암 수술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암 환자분께서는 전이가 참 많이 되는 병인데 척추에 전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전이 된 척추뼈가 약간 충격으로 골절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골절이 됐다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겠죠. 암 때문에 생긴 척추의 골절을 수술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합병증 수술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저는 암 때문에 발생하는 수술 다 암 수술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뭐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쉽게 네. 또 보장이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또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제가 상담해드린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55세 김영희님의 상담 사례였는데요. 이분이 진단받은 병명은 자궁암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장에 전이가 된 말기암 상태로 확인되셨어요. 그래서 근치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6번씩 받았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사선 치료 후에 수진증이라는 합병증이 발생이 됐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관 부목 삽입술 그리고 요관 부목 교체술을 2번씩 받으십니다. 보험을 가입해 두셨어요. 생명보험에 건강보험을 가입해 두셨고 수술비를 회당 500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으셨는데요. 앵커님, 우리 김영희님 네네. 어떻게 수술비 2번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수신증이 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앞서서 합병증으로 인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을까요? 예, 수신증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수술비를 2번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더 이상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암 진단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없을 일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혼나는 기분이에요. 네네. 일단은 이분이 어떻게 보장을 받았는지 결론은 2번의 수술비를 1,000만 원 보장을 받았는데요. 제가 수신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궁암 환자분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것이 수신증이라고 하는데
암덩어리가 요관과 신장을 막아서 이렇게 신장이 붓는 병을 실흔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무섭냐면 감염증이 생길 경우에는 폐혈증이 동반돼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병증이라 하더라도 수술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생명 유지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암 수술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합병증 수술을 모두 다 보장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다음에 치료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사연이 정말 안타까워서 좀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이 합병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어서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예, 이어서 잠자고 있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잠시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앵커님, 제가 요즘에 네네. 신용카드가 하나 좀 필요해요. 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앵커님 예.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중에서 혜택이 정말 좋은 연회비가 저렴한 신용카드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요즘 신용카드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는 연회반 2만 원 정도고요. 영화, 커피숍 할인 다 되고 또 이게 적립이 된 이후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그거 추천해 드릴게요. 네, 정말 좋은 카드인데요. 방송 끝나고 네.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꼭 가입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보험도 좀 가입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보험 있죠. 그렇죠. 매달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내시고 또 얼마나 좋은 보장 혜택이 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보험이요. 매달 한 20만 원 정도는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보장이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앵커님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근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년에 2만 원밖에 내지 않고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좋은 혜택이 있는지 줄줄줄 외우면서 매달 20만 원이나 내는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자그마치. 이렇게 큰 비용을 사용하는 보험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왜 궁금하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예.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험도 꼼꼼히 공부하셔서 현명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증권을 이제 꺼내셔서 저와 함께 검토해 보시죠. 저 오늘 혼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진 계속해서 않습니다. 이게 반성을 하게 되네요. 아니 뭐 반성까지 하실 건 아니고요. 예, 항상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네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또 배워가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랍 속에 잠든 이 증권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예, 제가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리가 화면 같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보험금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져 있는 마치 세트 메뉴처럼 장애 보험금과 진단 보험금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10가지나 되는 사례를 아유, 제가 예,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수험은 보험금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하나하나 네.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말 정확하게 맞아요. 적용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숨은 보험금, 진단보험, 암 진단보험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내용인데요. 암 진단에 대해서 요즘에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건강검진을 많이 받을 기회가 많다 보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위 용종을 제거하거나 대장 용종을 제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자궁암 검진을 통해서 염증이 진단돼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많이 받으시고 수술을 하실 때는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종양의 성격에 대해서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양은 착한 성격을 갖고 있는 양성이 있고요.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완전히 착하지도 그리고 완전히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는 종양을 바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 암 중에는 다른 장기에 침범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암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리 암이라고 합니다. 모든 암이 항암 치료를 해야만 진단비를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악성암 진단비, 제자리암 진단비, 그리고 경계성 종양 진단비를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후에 암을 공부하는 시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화면에 나와 있는 0단어 지금 바로 좀 메모 좀 해주십시오. 별이 무려 5개.
별이 다섯 개. 최고별이에요. 네, 몹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영어를 꼭 메모해 주시고 만약에 메모하기가 어렵다면 옆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저는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일단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급 이형성증, 두 번째로 카시노이드 종양, 세 번째로 신경 내분비 종양입니다. 위에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용종을 떼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 이와 같은 영어와 또는 진단명이 확인된다면 암 관련된 진단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중증도의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여성분들 산부인과에서 자궁암 검진을 했는데 세포에 이상 소견, 즉 염증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다면 암 관련 진단보험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관심만 갖고 좀 알아보기만 하면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곳곳에 숨어 있네요. 지금 화면 다시 비춰주시겠어요? 이 네 가지 꼭 메모를 하시거나 또 캡처를 하셔서 네네.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숨은 보험금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두 번째 숨은 보험금은 장애 보험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애 어느 정도 돼야 보장을 받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팔, 다리가 절단이 되어야 장애일까요? 아이고. 또는 팔, 다리가 마비가 돼서 못 움직여야만 장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정도가 심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약관에서 말하는 장애분류표에 해당된다면 장애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빈번한 상담 사례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기형 상담 사례입니다. 눈께서 넘어지거나 빗길에서 넘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넘어져서 다음날 허리 통증이 찜해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검사상 허리뼈가 골절됐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골절 진단비만 보장받지 마시고요. 장애보험금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의 척추는 이 깍두기 모양처럼 네모 반듯하게 생겨 있습니다. 근데 골절이 되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되죠. 찌그러지게 되거든요. 수술을 하거나 어떠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 찌그러진 척추뼈는 원래의 척추뼈처럼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 변형된 척추뼈를 바로 장애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릎 관절 장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상담해 드린 사례인데요. 축구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하던 중에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 가서 무릎이 많이 부었습니다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MRI 검사를 하자고 하실 거예요. MRI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라는 진단명을 내주셨고 인대를 제거하는 인대 재건술을 받으셨다면 수술비만 보장받지 마시고 장애보험금도 꼭 챙겨서 보장받으셔야 됩니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의 무릎에는 무릎을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는 안정장치와 같은 인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 뒤에 있는 후방 십자가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의 인대처럼 단단하게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불편함이 생기죠. 이것을 무릎 관절 장애로 장애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정말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신 분들 종종 뵀거든요. 예,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꼭 찾아서 보라고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지금 보고 계시는 보험증권에 재해장애 특약이 가입돼 있다라면 꼭 놓치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셔서 그 보장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맞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준비한 숨은 보험금은 바로 사망 관련된 숨은 보험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갑자기 돌연사하는 급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갑작스럽게 흉통이 발생돼서 병원에 후송이 됐지만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해 정확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하고 좀 분쟁이 발생되는데 유족분들 중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검 결과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급성 심장사,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고도의 간상동맥 폐색이라는 사인이 확인된다면 고객님들이 가입돼 있는 보험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보장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부검 감정서상 급성 심장사,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고도의 관상동맥 폐색이라는 사인이 확인된다면 꼭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물 3까지 알면 보이는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 좀 해볼까요? 예, 오늘 3교시 중요한 사항 2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 합병증 수술, 암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다 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이라면, 합병증이라면 수술비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랍 속에 고이고이 모셔놓은 잠들어 있는 증권을 깨워주십시오. 흔들어서 깨워서 그동안 내가 받지 못했던 보험 보장은 없는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험의 주인은 보험 설계사도 보험회사도 아닙니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 본인입니다. 꼭꼭 챙기셔서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스스로 챙겨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보험이 어려워서 보장받기를 포기하신 보포자 여러분들 꼭 저희의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보험의 정석 김정석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